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나라 걱정할 겨를이 없어요 요새.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혜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꾸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뭐 더 이상 기대만큼 안 떨어질 올라간다는 거죠. 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정도로 떨어진 정도 뭐 아닙니까? 자꾸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정의당하고 겨루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하고 겨뤄야 되는데. 아, 참나 우린 자유한국당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아요. 경쟁 상대로 볼 수가 없죠. 격차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원래 출발할 때는 높았는데 훨씬. 네. 자,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 한번 짚어볼 텐데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마침 그 대략 15분 전에. 네. 예, 15분 아니 전에 뭔 조서를 읽어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신 거예요? 비문도 좀 많았겠죠 아무래도. 난독증이 많으신가? 그리고 아마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지 말아야 될 걸 답변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5시간, 7시간 가까이 걸렸다니까. 그거 저 정말 놀라웠어요. 네. 조사 받는 시간에 거의 반만큼이나 그렇죠. 조서를 받다 보면은 네. 사실 쓸데없다기보다는 조서에 담기지 않는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3-4시간 조서를 받으면은 거의 뭐 한두 장 정도의 조서를 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럼 한두 장 정도의 조서를 쓴다면은 14시간 받았으면 조서 기껏 해봐야 10장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거 읽는데 6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많은 질문에 다 일일이 답변을 하셨겠죠. 일일이. 예. 어쨌든 저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뭐 서로 합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날을 하니까 변호사들이 오랜 시간 검토를 했겠죠. 아마도. 그런데 지금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뇌물을 줬다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잖아요. 그럼 뇌물을 받은 사람은 이건 거의 완전히 구속인데. 게다가 혐의도 다 부인했으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통상적으로는. 네. 어떻게 법리로 될까요? 보면 그런데 근데 모르겠어요. 검찰이 저는 좀 여러 가지 이상해요. 이번 검찰 보면은. 아니 영상 녹화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제부터 검찰에 수사받으러 가는 모든 피의자한테 영상 녹화해도 되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물어보고 동의 안 한다 물어보죠. 그러면 아니 동의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안 물어보죠. 아니 원래 원래는. 법적으로 그건 동의 구할 필요가 없게 돼 있고 네, 그냥 영상 녹화한다. 녹화는 한다고 고지의 의무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는데 난 정말 기가 막혀요. 이렇게 피의자를 여왕마마 대접하는 검찰 처음 봤어요. 그리고 막 침대까지 옆에 갖다 냈다면서요. 응급친데. 왜냐하면 아니 왜 응급침대가 아프실 예정일 수도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주변에 병원 셌거든요. 셌다. 지난주에 뭐였죠? 히트를 하나 이빠이. 치신 게 이빠이. 아 셌다는 일본말 아닐걸요? 일본말은 아니죠. 예. 예. 사투리라 그렇지. 사투리일 것 같긴 예, 합니다. 예. 예. 많다는 뜻이죠. 예. 고향이 고향이 죄송합니다. 예, 여러 군데가 고향이에요. 난데를 드려야 되면 부산이고요. 우리 고향의 기준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잘한 출생은 데를 부산에서 잘한 데를 고장이라고 얘기하면 마산이고요. 마산. 또 이제 부친의 고향을 얘기를 하라 그러면 네, 원적지, 충북 제천이고요. 보통, 충북.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사투리가 죄송합니다. 가끔씩 튀어나오군요. 경상도에서는 이빠이 많이 쓰죠. 네, 이빨 많이 써요. 자, 이빠이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충분히 네, 설명을 경고를 했고요. 먹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검찰 대응 관련해서 쭉 보면 그리고 헌재 판결 기다리는 동안 특검을 상대로 뜯어보면 이 유영하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거의 유영하 변호사가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접근해서 보고하거나 직접 할 수 있는 게이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이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까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낯을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본인의 이거 개인적인 아주 내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갑자기 이제 변호사로 선임된 사람,
안녕하세요 하고 명함 주고받으면서 갑자기 제가요 사실 최순실과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전면 부인할 건데. 그래도 뭐 그때 일이 어떻게 됐는지 저떻게 됐는지 이런 얘기는 하고 그게 아니라고 강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의 관계라는 게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경선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서로 청문회를 한다. 후보에 대한 검증 네. 청문회를 연다. 그러면서 상호 간에 상당한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저쪽은 저쪽대로 우린 우리대로. 여기서는 BBK를 주로 공격했죠. 뭐 여러 가지 이명박 후보도 상당히 많은 그 의혹이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의혹으로는 뒤지지 않죠 절대. 네. 개수는 뭐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네. 여기는 최태민과의 의혹이 거의 뭐 단일 의혹이지만 깊이가 굉장히 깊었다면 네. 그쪽은 가지수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검증 청문회를 하고 서로 막 공격을 네. 하고 그럴 때 그때 영입된 사람입니까? 영입이 그때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검증팀에 계셨고 아 검증팀에. 예. 근데 검증 중에서도 친인척 관련한 소위 이제 측근 친인척 대통령의 MB의 사적인 관계. 친인척. 네. 아니요. 박근혜 후보의 친인척과 측근. 그래서 소위 이제 박근혜 후보의 아주 내밀한 인적 사적 인맥에 대한 모든 관계를 맡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고리 3인방하고도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의 존재도 그때부터 알고 있었겠네요.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몰랐다는 건 좀 믿지 말이 안 않아요. 되겠군요. 예. 왜냐하면 뭐 모든 그 검증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어떤 때문에 공격이 들어올지를 알고 막아야 되니까. 아니 그리고 그때 당시 공격이 실제적으로 최태민과 뭐 최순실 온갖 얘기 공격이 그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정윤회 특히 그때는 사실 최순실보단 정윤회 공격이 많았고 최순실 씨는 아주 무시당해가지고 그냥 김치나 담궈주는 아줌마로 돼 있었으니까. 정윤회 씨의 부인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였고 네. 그리고 뭐 역할은 뭐 머리 올림머리 아주 그 독특한 올림머리 해주시는 분으로 돼 있었죠. 네. 그냥 그러니까 정윤회 씨의 내조 역할 아니냐 이런 정도로 여의도에서 바라봤고. 예, 그래서 뭐 정치나 이런 정무적인 기능을 가진 분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던 시절이니까. 근데 이제 최태민 씨의 딸이라는 거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인연이 한 번 있어요. 누구랑? 보니까. 정윤회 씨랑 아니면 아니, 정윤회 씨, 최순실 씨도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제가 인터뷰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탈당했을 때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박 의원이랑 네네 예, 이해창 네네네 그 총재하고 부딪혀가지고 네네 탈당해서 미래연합으로 나가 있을 당시 때죠. 당연 그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건 유명한 얘기죠. 예. 사무실로 찾아가가지고 예. 사실 이 바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 2시간 가까이 단독 인터뷰한 사람 없어요. 아니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가 첫사랑을 물어본 굉장히 용감한 분 아니셨어요? 첫사랑하고 이상형도 물어보고 네네네. 막 어찌나 당황을 하든지 예. 그런 질문을 안 받아봤으니까. 네. 누구도 그런 거 상상해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감히 그런 질문을 할 걸. 아니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첫사랑도 있고 본인한테 TV 보다가 이상형 남자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질문을 얼마나 당황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근데 한 번 묻고 답을 안 하면 거기 넘어가지 않잖아요. 네. 한 15분 동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답을 얻어내셨어요. 장동건. 아 장동건. 당시 답변은 장동건이었습니다. 예. 아 지금은 이제 송중기로 반한. 그때는 장동건을 굉장히 15분 만에 어렵게. 예. 근데 그때 그 빌딩에 갔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저기 뭡니까 정윤혜 씨 말고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누군가 하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최순실 씨였던 그러니까 것 그분이 같아요. 여자분이었어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고 하는 분이. 그럼 최순실 씨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생각해보면. 여하간 그런 최순실 씨가 오랫동안 옆에 있었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는 아마도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예.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는 좀 종류가 다른 유대 관계가 맺을 수 있겠군요. 그랬을 걸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챙겨주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송파 의뢰 공천 과정을 아시잖아요. 8명이 후보 신청을 했는데 8등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의도 연구소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4.2라고 이제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었는데 4.1이라는 건 뭡니까? 4.2% 지지율. 아, 근데 8명 중에 예. 예. 8명 중에 8등이고 8등이고 본인이 받은 지지율이 4.2%라고 그런데? 그렇게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죠. 네, 그런데 그랬는데 나머지 7명을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날려버리고 이 분으로 그냥
결정을 단독 결정을 해줬죠. 그 정도 당에서 애정이었군요. 당시 새누리당에서. 그 정도로 전폭적인 애정을. 네. 하지만 뭐 국회의원은 못 되셨고. 당연히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죠.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경력도 사실 검찰 경력도 너무 짧아서. 검찰 쪽에서 유능하다 뭐 이름을 날렸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경력으로는 굉장히 부장검사도 한 번 안 지냈기 때문에 네. 검찰 경력도 굉장히 짧아요. 검찰이 누군지 몰라요. 검찰 너무 짧게 쪽에서도 있어서. 유영아가 누구지 이런 전화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 네. 이렇게 나가고 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친인척 가족 관계를 그 디펜스하는 역할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밀한 관계도 좀 알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공천을 주려고도 했고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문고리 3인방도 없고 김미춘 비서실장도 없으니 이분이 거의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신종 문고리죠. 문고리 예. 아니 문고리 1인방으로 변한 거죠. 네. 근데 늘 이 박 전 대통령은 보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나는 능력 보지 않는다. 내가 중요한 거는 딱 하나밖에 안 본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없냐. 그것만이 의리. 중요하다. 아니 의리라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이 얘기는 저는 처음엔 그래서 신의를 얘기하시는 줄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네. 다들 생각하죠.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되돌아보면 시키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 같아요. 아 자기한테 자기가 이제 반하지 않고 자기가 시킨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런 의미였다. 예. 여하간 유영하 변호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되짚어서 지난 몇 개월간의 전국에서 눈에 잘 띄진 않았지만 초반 예외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거라고 보고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 역할에 뭐 한간의 설에 의하면 그 헌재 예. 그다음에 이제 검찰 특검 헌재 거의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부 전략이었잖아요. 예. 출석도 안 하시고 예. 그다음에 조사도 안 받고 그 전략의 핵심이 예, 그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도 그냥 아주 그냥 생짜로 거부하시고 이 모든 이 조언이 유영하 작품이라는 소리 제일 많아요. 컨트롤 타워다. 사실 그때 당시 컨트롤 타워 가짜 뉴스나 친박 집회나 네. 모든 종류의 컨트롤 타워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일종의 분의 그런 종류의 작전 뱅크 또는 아이디어 뱅크 아니었나. 하는 의혹들이 여의도에 예. 있군요. 저도 상당히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의혹은 가질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거기까지고요. 네. 여하간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틀림없고 네. 이분이 그분이 평소에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뭐 밀어붙이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잘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고 나이스하게 갖고 가고 협조해주고 룰을 지키고 이런 스타일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같이 일해본 결과. 네. 아하. 그러면은 좀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죠. 네. 헌재 대응이라든가 네. 그 특검에서 대면 조사를 끝내 거부했잖아요. 네. 특검이 뭔가 일정을 유출했다면서 예. 거부 사유를 들어서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였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지금이야 말합니다마는 윤석열 팀장과 당시 특검 내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1대1 협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네. 그런 한간의 소문들이 상당히 뭐라 그러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보다는 상당히 그럴 듯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1대1로 협상을 했고 1대1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그래서 어디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데 갑자기 일정이 빠져나갔다고 하고 뒤집었다. 그러면서 이제 이 1대1로 협상에 나도 유영하 변호사가 거꾸로 그거를 유출한 거 아니냐. 유영하 변호사가 유출됐다고 화낸 분이에요. 항의한 분이에요. 근데 거꾸로 그분이 유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특검 쪽에서는 합니다. 네, 별로 보완이 되는 분은 아니었어요. 보완이 되는 분. 과거의 사례를 보면 진정한 엑스맨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자, 결과적으로는 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이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이건 검찰에 맡기고요. 지금 바른정당 바른정당을 걱정해야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보다 저희를 걱정해 주셔서. 박근혜 전 대통령 앞에는 이제 여러 가지 절차들이 정해져 있고, 네. 그렇죠? 재판 받아야 되는데 바른정당은 지금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 어디로 갑니까? 지금 일단 경선 시작했잖아요. 두 분이. 네. 두 분이 단둘이 앉아서 하더라고요. 오붓하게.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좀 봐주세요. 아니 근데 저도 봤는데 재밌어요. 네. 사실. 왜냐하면 솔직히 4명 5명 나와서 막 혼잡스러운 것보다 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 주제가 이게 통일이 안 되고 막 말이 일로 갔다 절로 갔다 막 주제가 중구난방으로 튀잖아요. 두 분이 게다가 말주변도 있는 아 거기다 사람들이라 컨텐츠가 빵빵하죠. 재밌어요. 죄송하지만 이런 말하면 좀 제가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나와 있는 어떤 주자들보다 제대로 된 식견과 능력과 자질을 갖춘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른정당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재밌는데 아무도 안 봐요. 그러니까 좀 봐주세요. 저는 챙겨서 보거든요. 예, 정말 재밌어요. 근데 오 재밌다. 네. 아 그리고 저 둘 중에 누가 대통령 돼도 이 나라 정말 맡길만 하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들고요. 다만 두 분이 콘텐츠도 괜찮고 네. 말주변도 있고 그리고 토론 어차피 듣는 사람이 없어 그런 건지 아주 뭐랄까요 그 솔직하고 담백하게 토론이 잘 이루어져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에요. 서로 약점도 짚어주고 방어도 잘하고 네. 재미있습니다. 네. 재미있는데 안 봐요. 왜 안 볼까요? 네, 이제 이게 좀 국면이 네. 늘 말씀드리지만 참 저희가 불리한 국면인데 근데 저는 이제 지지율 이런 거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옳다고 믿는 길을 가는 거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뚜벅뚜벅 가다 보면 국민들이 지금은 너무 충격을 받으셔가지고 이 아직까지 회복이 덜 되신 것 같은데 회복되시면 저희를 봐주실 때가 올 것 같아요. 근데 국민의당이 몇 번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그 계기가 예를 들어서 탄핵이 가결되면 뭐 아니면 또는 탄핵이 인용되면 뭐 이런 식의 몇 번의 계기를 통해서 틀림없이 갈 거다. 갈 거다고 했는데 올라가기는커녕 그때마다 떨어지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거 이유가 뭘까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초유의 사태다 보니까 이 충격을 회복하시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간이 걸리시지 않나 싶어요. 네. 다 좋아요. 다 좋아요. 어떻게 할까요 이제 두 분 중에는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지금 현재 추세로 보면 유승민 후보가 이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더 높아요, 그죠? 네, 룰을 감안해서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그렇죠. 합리적인 네. 물론 시뮬레이션. 뭐 남경필 의원 도지사 네, 쪽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 토론을 보고 남경필 도지사한테 마음을 주고 그래서 역전할 수도 있으나 현재 기준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네. 남경필 도지사 관계자분들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네. 근데 참 훌륭한 후보예요. 그런데 이제 룰이나 현재 여러 가지 현실이 네, 지지율도 그렇고 이번 경선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이죠. 자, 그 결정이 언제 되죠? 28일. 제일 빨리 되네요. 둘인데 뭐 빨리 정해야죠. 제일 빨리 되는데 네. 여기 그 다음에 관심사는 뭐냐면 사람들이 단일화를 하냐 안 하냐. 왜냐하면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는 단일화를 하자고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했죠. 초기부터 사실 그것도 그 덕분에 이제 지금 지지율 고전을 한다고 많이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렇죠. 저도 여러 번 지적했지만 네. 그럼 어차피 합칠 거야? 다들, 이렇게 예. 어떻게 보면 그게 전술적인 실패예요. 결정적인 원인이었을지도 몰라요. 사실. 네. 근데 이제 우리 또 유승민 후보 아시잖아요. 뭐 고집.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후보를 보면 저도 저희 방송에 한번 나오셔야 되는데 네. 안 나오시나 몰라. 보면은 말도 잘 하시고 그리고 나름의 콘텐츠도 확실하고 그다음에 자기 철학도 분명하고 그리고 정치인한테 꼭 필요한 고집. 정치 꼭 고집 필요하거든요. 고집도 있고 다 좋은데 예를 들어서 뭐 대구 경북에 유권자들을 지나치게 의식한다. 또는 이렇게 대중 정치인으로 이 전략은 자신의 지지를 도움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실수를 한다. 이럴 때가 있어요. 좀 계산은 잘 못해요. 네. 대중 정치인에 안 어울릴 면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지지율을 본인이 까먹은 거예요. 스스로. 남들로부터 공격받아서 빠진 게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거는 발표를 한 거죠. 본인이 알고 있나요? 본인 때문에 빠졌다는 건? 모르죠. 본인은 좀 생각이 다를지도 몰라요. 이제 본인은 지금 가야 할 길, 근데 이제 불리하더라도 뚜벅뚜벅 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지지율이 안 나는 분들 그런 얘기 해요. 갈 길을 뚜벅뚜벅 간다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유한국당과의 그 후보 단일화 그때는 아마 당연히 바른정당이 더 지지율이 높을 테니까 나중에는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죠. 예,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후보를 그리고 실제로 그 얘기 꺼낼 때는 저희가 높았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탈당하자마자 그 얘기 했으니까. 그 얘기 하자마자 떨어졌어요. 지금은 자유한국당의 후보가 거의 2배 가까이 되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어떤 후보는 안 되고 근데 어떤 후보가 안 된다는 게 이제 이 탄핵을 인정할 수 없고 헌재에 승복하지 않는 네, 탄핵에 불복하고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는 최순실 사태의 원인 제공을 한 자. 그러면 김진태 후보는 만약에 자유한국당 경선에서 이겨서 후보가 되더라도 자유한국당이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안 되는 거죠. 탄핵 불복이잖아요, 지금까지. 자, 그러면 그분이 또 개가천선을 해서 네. 지금이라도 탄핵에 승복한다 그러고 모든 일을 사죄한다 그러면 또 모르죠. 홍준표 도지사가 만약에 되면 홍준표 도지사하고는 합니까? 지금으로 보면 그분의 결격 사유는 아직까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만 보잖아요. 네. 그죠? 탄핵에 관련돼서. 예. 아니 그리고 이제 소위 또 친박 세력이 최순실 사태를 일으키는데 협조하시고 뭐 거기 부역하신 분도 아니에요. 이분은 어차피 개포가 없으니까요. 네, 개포가. 그리고 네. 오히려 이분은 어떻게 보면 좀 피해자인 측면이 있죠. 그것도 사실이고요. 네. 친박으로부터 외면당하거나 공격당하거나 혹은 최소한 버림받았다라고 말할 수는 있어요. 네. 실제. 불이익을 상당히 받긴 받았죠. 그런데 자 홍준표 도지사하고 그러면 유승민 후보가 되었을 때 가정에서 후보가 단일화를 한다고 치고. 한다고 치면 네. 이제 국민의당과의 단일화도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보수 단일화를 먼저 말씀하셨는데 홍준표 도지사하고 단일화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지지율만 가지고 따지면 홍준표 도지사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죠. 왜 그래요? 단일화를 할 때는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넣어놓고 다 여론조사 하는 게 아닌데 네. 홍준표, 유승민 놓고 여론조사 하는데 네. 왜 홍준표가 높아요? 화를 내고서요. 그 두 가지 질문인데 하나는 홍준표 도지사가 된다면 홍준표 도지사 자유한국당하고 국민의당은 단일하기 어렵거든요. 그 자유한국당의 왜냐하면 이제 국민의당 기반상 그죠?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제 세 명이 쪼르륵 서 있는데 가운데 있는 저희를 빼고 양극단에 있는 둘이 단일화하기는 어렵죠. 그렇긴 한데 이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는 됐다고 치자고요. 치고, 예, 뭐 그건 될지 안 그런데 될지 그럼 모르지만. 자유한국당의 후보하고 국민의당의 후보가 단일화하기는 국민의당 그 지지 기반상 쉽지가 않아요. 이제 호남이 주력 부대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쪽에서는 당연히. 네. 그러면은 국민의당 쪽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렵거든요. 그런 문제 하나. 그러면은 두 번째는 그 유승민 후보가 만약에 단일 후보가 됐어요. 단일 후보가. 유승민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려면 유승민 후보에게 단일화의 어떤 방식이 유리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제 국민의당과 단일화를 성사시키려면 2단계 단일화가 성사가 되려면 그렇죠. 1단계 단일화에서 유승민이 돼야 된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러려면 1단계 또 단위에서 유승민이 되려면 1단계 단일화 방식이 유승민에게 유리해야 유리해야 된다. 된다는 거죠. 근데 뭐 거기 누구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단일한다 이런 거는 사실 뭐 정치공학적이라 저희 이 소위 뭐 취향에 맞지 않는 스타일에 맞지 않는 것인데 그럼 홍준표가 되겠네.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요. 제 말은 그렇게 합의가 어렵지 않겠냐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렇게 따지다 보면 아무것도 될 것도 없어요. 옳은 방향으로 마음이 모아지면 그냥 그걸로 가야지.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따지면은 그 정치하는 사람으로 기본이 안 된 거죠. 유승민 후보가 불리하더라도 받는다? 아니 불리하더라도 아니 이 홍준표랑 꼭 단일화를 하는 게 목표다 그런 게 아니고요. 뭐가 됐든 간에 옳은 방향이면 내가 불리하더라도 가야지. 내가 불리하다고 안 가면 그게 뭐하러 정치합니까? 예, 바른정당 그러면 안 되죠. 말은 그러려고 바른정당 나온 게 아닌데. 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제 단일화 협상이 이루어지면 아니 시작되면 그러기도 하고 예. 보세요. 정몽준 노무현 단일화든 뭐든 무슨 단일화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둘 중에 누가 좋으냐 이렇게 하는 건데 예. 지금 단일화를 할 때 홍준표 유승민 단일화 여론조사를 하면서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 다 놓고 거기다 넣고 물어봅니까? 근데 그 단일화 물어볼 때는 유승민 홍준표 중에 누가 좋으냐 이렇게 물어보죠. 그래서 전 국민을 상대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지지자들만 상대로 할 수도 있고요. 근데 대선이라는 건 본선의 경쟁력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본선에는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람만 투표하러 나오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요. 네. 그것만 가지고도 벌써 다툼이 벌어질 거거든요. 아니다.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지지자들만 대상으로 하자. 다툼이 벌어질 수는 있지만 네. 그렇게 주장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옹색하고 명분이 없죠. 역대 어떤 단이라도 안철수 문재인 단이라도 그랬고 정몽준 노무현 단이라도 그랬고 어떤 단이라든 진영 내에서의 단이라도 자기 진영 계층만 가지고 단일이라 여론조사를 한 적이 없습니다. 단일화 합의 안 될 것 같네요.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거꾸로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후보가 단일화를 먼저 시도할 수도 있습니까? 순서를 바꿔서? 뭐 그렇겠죠. 그거야 그럴 수도 있다? 예, 누구랑 먼저 한다 그런 걸 정해놓고 정해놓지는 할 않다?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유한국당 후보 단일화를 먼저 하면 국민의당 쪽에서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것이고 유승민 후보가 되면은 왜 안 받아들이겠어요? 그 유승민 후보가 되기가 쉽지 않다고 이제 저는 보는 것이고 아유 걱정도 많으셔요. 만약에 국민의당과 단일화를 시도하면 그것도 네. 역시 음. 그 여론조사 일반 여론조사로 가지고 따진다 하더라도 그 경우에는 그러면 저기서는 안철수 후보가 될 공산이 지금으로서 높아 보이는데 안철수 후보가 지지율이 더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수 후보 적합도는 늘 유승민 의원이 압도적 1위예요. 그러면은 또 그때는 보수 지지층으로만 국한해가지고 아니요, 지지층 그건 보수 후보 적합도는 네, 지지층을 보수를 대상으로만 물어본 게 아니라 네. 후보를 쭉 문재인, 이재명, 안희정을 제외한 사람들을 놓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어봤을 때예요. 단일화 방식이 어떻게 됐든 단일화가 시도되면 유승민 후보가 여전히 이길 거라고 생각하시는군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 박근혜 대통령 대선 때 거의 뭐 사생 결단을 하고 도왔다가 무지하게 10년 이상 고생을 해본 이후로 어떤 대선 후보도 제가 막 그렇게 나서서 돕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객관적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거지. 발을 빼시는군요. 이제. 아니 발을 빼는 건 아니고요. 솔직히 말해서. 자, 그럼 단일화 문제가 곧 불거질 거 아닙니까? 28일이면 네. 요거 좀 자세히 얘기해 보죠. 그때. 그렇죠. 예. 네. 자세히 좀 파악해 왔어요. 다음 주면은 아니 파악은 뭐 지금 이상은 더 이상 나올 건 없어요. 근데 이제 다음 주면은 단일화가 본격적으로 얘기가 되겠죠. 왜냐하면 다음 주면은 이미 바른정당 후보는 확정된 후거든요. 그때 다시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훈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어준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그 답을 안 하면 거기 넘어가지 않잖아요. 네. 한 15분 동안 물어봤던 것 같아요. 계속. 그래서 답을 얻어내셨어요? 장동건. 아 장동건. 당시 답변은 장동건이었습니다. 예. 아 지금은 이제 송중기로 반한. 그때는 장동건을 굉장히 15분 만에 어렵게. 예. 근데 그때 그 빌딩에 갔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저기 뭡니까 정윤혜 씨 말고 그 여자분이 계셨어요? 이분이 누군가 하는 분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최순실 씨였던 그러니까 것 그분이 같아요. 여자분이었어요? 한 분이 있었어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고 하는 분이. 그럼 최순실 씨밖에 없지 않아요? 그런 것 같아요. 예. 지금 생각해 보면 여하간 그런 최순실 씨가 오랫동안 옆에 있었기 때문에 유영하 변호사는 아마도 저는 알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예. 네. 그러면서 다른 사람하고는 좀 종류가 다른 유대 관계가 맺을 수 있겠군요. 그랬을 걸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그래서 그렇게까지 챙겨주려고 했던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송파 의뢰 공천 과정을 아시잖아요. 8명이 후보 신청을 했는데 8등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여의도 연구소에서 한 조사에 의하면 4.2라고 이제 소문이 파다하게 돌았었는데 4.2라는 건 뭡니까? 4.2% 지지율. 아, 근데 8명 중에 예. 예. 8명 중에 8등이고 8등이고 본인이 받은 지지율이 4.2%라고 그런데? 그렇게 소문이 파다하게 났었죠. 네, 그런데 그랬는데 나머지 7명을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그냥 날려버리고 이 분으로 그냥 단독 결정을 해줬죠. 그 정도 당에서 애정이었군요. 당시 새누리 당에서. 그 정도로 전폭적인 애정을 네. 하지만 뭐 국회의원은 못 되셨고 당연히 국민들이 선택하지 않죠. 누군지 모르니까요. 그리고 경력도 사실 검찰 경력도 너무 짧아서 검찰 쪽에서 유능하다 뭐 이름을 날렸다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은 없어요. 사실은 경력으로는 굉장히 부장검사도 한 번 안 지냈기 때문에 네. 검찰 경력도 굉장히 짧아요. 검찰이 누군지 몰라요. 검찰 너무 짧게 쪽에서도 유영아가 누구지 이런 전화 많이 받았어요. 최근에 네. 이렇게 나가고 나서.
그런데 이제 그렇게 그 친인척 가족 관계를 그 디펜스하는 역할로 시작했기 때문에 내밀한 관계도 좀 알았고 그 이후에 계속해서 공소를 주려고도 했고 그런 특수한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문고리 3인방도 없고 김미춘 비서실장도 없으니 이분이 거의 그 역할을 어떻게 보면 신종 문고리죠. 문고리. 예. 아니 문고리 1인방으로 변한 거죠. 네. 근데 늘 이 박 전 대통령은 보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람을 고르는 기준에 대해서. 나는 능력 보지 않는다. 내가 중요한 거는 딱 하나밖에 안 본다.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없냐. 그것만이 의리. 중요하다. 아니 의리라기보다는 내가 그 사람을 믿을 수 있냐 이 얘기는 저는 처음엔 그래서 신의를 얘기하시는 줄 그러니까 알았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했죠. 그건 상식적으로 그렇게 네. 다들 생각하죠. 근데 오랜 세월이 지나고 나서 지금 되돌아보면 시키는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그 얘기 같아요. 아 자기한테 자기가 이제 반하지 않고 자기가 시킨 대로 하느냐 안 하느냐 예. 그런 의미였다. 예. 여하간 유영하 변호사가 제가 보기에는 이제 되짚어서 지난 몇 개월간의 전국에서 눈에 잘 띄진 않았지만 초반 예외에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을 거라고 보고 그 역할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 역할에 뭐 한간의 설에 의하면 그 헌재 예. 그다음에 이제 검찰 특검 헌재 거의 모두 다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부 전략이었잖아요. 예. 출석도 안 하시고 예. 그다음에 조사도 안 받고 그 전략의 핵심이 예, 그다음에 청와대 압수수색도 그냥 아주 그냥 생짜로 거부하시고 이 모든 이 조언이 유영하 작품이라는 설이 제일 많아요. 컨트롤 타워다. 사실 그때 당시 컨트롤 타워 가짜 뉴스나 친박 집회나 네. 모든 종류의 컨트롤 타워가 어딘가에 있을 텐데 이제 그런 의혹을 받을 수도 있는 위치에 있었던 일종의 분의 그런 종류의 작전 뱅크 또는 아이디어 뱅크 아니었나. 하는 의혹들이 여의도에 예. 있군요. 저도 상당히 그렇게 생각해요. 뭐 의혹은 가질 수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거기까지고요. 네. 여하간 중요한 역할을 한 거는 틀림없고 네. 이분이 그분이 평소에 스타일이 좀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어떤 그러니까 뭐 밀어붙이고 그냥 이렇게 뭐라 그러니까 잘 사람들과의 관계를 좋게 가져가고 나이스하게 갖고 가고 협조해주고 룰을 지키고 이런 스타일보다는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무시해버리고 거부해버리고 좀 이런 스타일이에요. 같이 일해본 결과. 네. 아하. 그러면은 좀 이해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죠. 네. 헌재 대응이라든가 네. 그 특검에서 대면 조사를 끝내 거부했잖아요. 네. 특검이 뭔가 일정을 유출했다면서 예. 거부 사유를 들어서 도대체 이해하기 어려운 사유였죠. 그렇죠. 근데 그때 당시 지금이야 말합니다마는 윤석열 팀장과 당시 특검 내 그리고 유영하 변호사가 1대1 협상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네. 그런 한간의 소문들이 상당히 뭐라 그러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렇게 생각되기보다는 상당히 그럴 듯한데 이렇게 되는 거죠. 1대1로 협상을 했고 1대1로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그래서 어디 빠져나갈 구멍도 없는데 있는 분이었기 때문에 의혹으로는 뒤지지 않죠 절대. 네. 개수는 뭐 무지하게 많았습니다. 네. 여기는 최태민과의 의혹이 거의 뭐 단일 의혹이지만 깊이가 굉장히 깊었다면 네. 그쪽은 가지수가 어마어마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검증 청문회를 하고 서로 막 공격을 네. 하고 그럴 때 그때 영입된 사람입니까? 영입이 그때 됐던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검증팀에 계셨고 아 검증팀에. 예. 근데 검증 중에서도 친인척 관련한 소위 이제 측근 친인척 대통령의 MB의 사적인 관계. 친인척. 네. 아니요. 박근혜 후보의 친인척과 측근. 그래서 소위 이제 박근혜 후보의 아주 내밀한 인적 사적 인맥에 대한 모든 관계를 맡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고리 3인방하고도 가깝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순실의 존재도 그때부터 알고 있었겠네요. 아마 알았을 것 같아요. 네. 이분이 몰랐다는 건 좀 믿지 말이 안 않아요. 되겠군요. 예. 아하. 왜냐하면 뭐 모든 그 검증에 대한 방패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기 어떤 때문에. 공격이 들어올지를 알고 막아야 되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공격이 실제적으로 최태민과 뭐 최순실 온갖 얘기 공격이 그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정윤회 특히. 그때는 사실 최순실보단 정윤회 공격이 많았고 최순실 씨는 아주 무시당해가지고 그냥 김치나 담궈주는 아줌마로 돼 있었으니까. 정윤회 씨의 부인 여기까지였죠. 여기까지였고 네. 그리고 뭐 역할은 뭐 머리 올림머리 아주 그 독특한 올림머리 해주시는 분으로 돼 있었죠. 네. 그냥 그러니까
정윤호 씨 내조 역할 아니냐 이런 정도로 여의도에서 바라봤고. 예, 그래서 뭐 정치나 이런 정무적인 기능을 가진 분이라고는 상상을 못하던 시절이니까. 근데 이제 최태민 씨의 딸이라는 거 그리고 저도 사실은 인연이 한 번 있어요. 누구랑? 보니까. 정윤혜 씨랑 아니면 아니, 정윤혜 씨, 최순실 씨도 그때 있었던 것 같은데. 아, 그래요? 왜냐하면 예. 제가 인터뷰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탈당했을 때 있잖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네, 박 의원이랑 네네 예, 이해창 네네네 그 총재하고 부딪혀가지고 네네 탈당해서 미래연합으로 나가 있을 당시 때죠. 당연 그때 인터뷰를 한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건 유명한 얘기죠. 예. 사무실로 찾아가가지고 예. 사실 이 바닥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그 2시간 가까이 단독 인터뷰한 사람 없어요. 아니 거기다가 박근혜 대통령이가 첫사랑을 물어본 굉장히 용감한 분 아니셨어요? 첫사랑하고 이상형도 물어보고 막 네네네. 어찌나 당황을 하든지 예. 그런 질문을 안 받아봤으니까. 네. 누구도 그런 거 상상해 보신 분이 없을 거예요. 감히 그런 질문을 할 걸. 아니 뭐 당연하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첫사랑도 있고 본인한테 TV 보다가 이상형 남자도 발견할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질문을 얼마나 당황을 하든지. 그래서 제가 근데 한 번 묻고 항상 나라를 생각합니다. 이혜훈의 나라 걱정. 자 나라 걱정할 겨를이 없어요 요새. 바른정당의 지지율이 자꾸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혜훈 의원 나오셨습니다. 자꾸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네. 뭐 더 이상 기대만큼 안 떨어질 올라간다는 거죠. 네. 더 이상 떨어질 데가 없을 정도로 떨어진 정도 뭐 아닌가? 자꾸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지금 정의당하고 겨루고 있잖아요. 자유한국당하고 겨뤄야 되는데. 아, 참나. 우린 자유한국당을 경쟁 상대로 보지 않아요. 경쟁 상대로 볼 수가 없죠. 격차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원래 출발할 때는 높았는데 훨씬. 네. 자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 얘기 한번 짚어볼 텐데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마침 그 대략 15분 전에 네. 예, 15분 아니 뭔 전에 조서를 읽어보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신 거예요? 비문도 좀 많았겠죠 아무래도. 난독증이 많으신가? 그리고 아마 이제 답변하는 과정에서 답변하지 말아야 될 걸 답변했다거나 뭐 이런 것도 있었겠죠. 5시간, 7시간 가까이 걸렸다니까. 그거 저 정말 놀라웠어요. 네. 조사 받는 시간에 거의 반만큼이나 그렇죠. 조서를 받다 보면은 예. 사실 쓸데없다기보다는 조서에 담기지 않는 내용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한 3-4시간 조서를 받으면은 거의 뭐 한두 장 정도의 조서를 쓴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예. 그럼 한두 장 정도의 조서를 쓴다면은 14시간 받았으면 조서 기껏 해봐야 10장 정도 됐을 것 같은데 그거 읽는데 6시간이 넘게 걸렸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많은 질문에 다 일일이 답변을 하셨겠죠. 일일이. 예. 어쨌든 저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뭐 서로 합의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야 나를 하니까 변호사들이 오랜 시간 검토를 했겠죠. 아마도. 그런데 지금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뇌물을 줬다고 하는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됐잖아요. 그럼 뇌물을 받은 사람 이건 거의 완전히 구속인데 게다가 혐의도 다 부인했으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그렇죠. 네, 통상적으로. 네. 어떻게 법리로 될까요? 보면 그런데 근데 모르겠어요. 검찰이 저는 좀 여러 가지 이상해요. 이번 검찰 보면은. 아니 영상 녹화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본인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이제부터 검찰에 수사받으러 가는 모든 피의자한테 영상 녹화해도 되시겠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물어보고 동의 안 한다 물어보죠. 그러면 아니 동의 안 한다 그러면 이제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요. 안 물어보죠. 아니 원래 원래는. 법적으로 그건 동의 구할 필요가 없게 돼 있고 네, 그냥 영상 녹화 영상 한다. 녹화는 한다고 고지의 의무만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동의를 받을 의무가 없는데 난 정말 기가 막혀요. 이렇게 피의자를 여왕마마 대접하는 검찰 처음 봤어요. 그리고 막 침대까지 옆에 갖다 냈다면서요. 응급침대. 왜냐하면 아니 왜 응급침대가 아프실 예정일 수도 있으니까. 죄송하지만 주변에 병원 셌거든요. 셌다. 지난주에 뭐였죠? 히트를 하나 이빠이. 치신 게 이빠이. 아 셌다는 일본말 아닐걸요? 일본말은 아니죠. 예. 예. 사투리라 그렇지. 사투리일 것 같긴 예, 합니다. 예. 예. 많다는 뜻이죠. 예. 고양이 고향이 죄송합니다. 예, 여러 군데가 고향이에요. 난데를 드려야 되면 부산이고요. 우리 고향의 기준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잘한 출생은 데를- 부산에서 잘한 데를 고장이라고 얘기하면 마산이고요. 마산. 또 이제 부친의 고향을 얘기를 하라 그러면 네, 원적지 충북 제천이고요. 보통 충북. 그렇군요.
어쨌든 그래서 경상도 사투리로 사태가 죄송합니다. 가끔씩 튀어나오군요. 경상도에서는 이빠이 많이 쓰죠. 네, 이빨 많이 써요. 자, 이빠이에 대해서는 지난주 저희가 충분히 네. 설명을 경고를 했고요. 먹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이 검찰 대응 관련해서 쭉 보면 그리고 헌재 판결 기다리는 동안 특검을 상대로 뜯어보면 이 유영하 변호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했던 것 같아요. 거의 유영하 변호사가 유일하게 박근혜 대통령한테 접근해서 보고하거나 직접 할 수 있는 게이트 역할을 한 것 같은데 이분의 관계가 어떤 관계길래 이렇게까지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자체가 낯을 많이 가리는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본인의 이거 개인적인 아주 내밀한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생전 처음 보는 사람, 갑자기 이제 변호사로 선임된 사람, 안녕하세요 하고 명함 주고받으면서 갑자기 제가요 사실 최순실과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어차피 전면 부인할 건데. 그래도 뭐 그때 일이 어떻게 됐는지 저떻게 됐는지 이런 얘기는 하고 그게 아니라고 강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과거의 관계라는 게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된 거죠? 제가 알기로는 2007년 이명박 박근혜 경선을 할 때 네. 그때 이제 서로 청문회를 한다. 후보에 대한 검증 청문회를 연다. 그러면서 상호 간에 상당한 공격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저쪽은 저쪽대로 우린 우리대로. 여기서는 BBK를 주로 공격했죠. 뭐 여러 가지 이명박 후보도 상당히 많은 그 의혹이